블랙록 비트코인 ETF 신청. 네. 이런 와중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를 SEC에 신청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고요. 블랙록은 잘 알려진 대로 운용자산 규모만 10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데 특이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SEC에 낸 ETF 신청이 576건인데요. 이 중에 575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로 치면은 뭐 99.8 몇 %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거의 블랙록은 될 것만 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SEC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 업계에 대해서 업계의 관심이 굉장히 좀 쏠리고 있는데 윤 교수님, 아무리 블랙록이라고 해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업계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한 3년, 4년 정도 전부터 계속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로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모두 실패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신청만으로도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라는 그 시각과 네. 이게 통과 가능성은 없다라는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라는 거는 야, SEC 그만 좀 해라. 그렇죠. 뭐 많이 먹었다 우리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도 뭐 블록록 코리아 네. 또 사실 뭐 저 지인도 임원도 있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오랫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ETF 신청 관련한 전체 준비를? 블록체인 베이스로 된 디지털 네. 자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연락 처음 받은 게 3년 전이었거든요. 얘기 들은 건 네. 블록록 코리아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지만 본사는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듣고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시점이 이번이 아니냐에 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언제는 받는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 공교롭게도 요즘 약간 시점이 네. 좀 그래서 약간 팽팽히 맞서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 의견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었고요. 네.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시점에 대한 차이고 이번에 안 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요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SEC 소송전이 수요일까지 됐었고 수요일에 또 공교롭게 금리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번 달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지만 사실 연말까지 2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때 25,0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블랙록 ETF 신청으로 한 거의 5% 가까이가 올랐거든요. 이런 기대감은 충족이 될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블록록이라고는 이제 포지셔닝이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 또 ETF가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게 되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커지는 마켓에 대한 타이밍이 문제긴 합니다만 네. 분명히 이런 것도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네. 투자자들은 뭐 단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 굉장히 큰 호재는 분명합니다.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일단 블랙록이 냈다는 것 자체가 그쵸.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 메시지를 하는 부분들이 네. 본인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네. SEC가 이렇게 하고 있는 약간 이 타이밍에 한 번은 그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약간 규제와 진흥 말씀드렸듯이 밸런스 있는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 해서 사실은 아마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런 타이밍 때문에 SEC가 아마 뭐 그게 제로가 가능성이 제로야라고 하는 시각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팽팽히 맞서고 있긴 합니다. 외신은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되면 아마 여기 시청하신 투자자분들 굉장히 큰 호재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는 이런 분위기만 전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블랙록이 신청한 현물 ETF 신청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오늘 배운초 교수님이 좀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어떤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동안의 신청에 비해서요? 네, 블랙록이 이번에 신청한 ETF를 보면 사실은 iShares Bitcoin Trust라고 실제 상품은 이제 신탁 상품인데 그렇죠. 그 안에 상품 구성을 살펴보면 이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상품을 실제 구매해서 상품 기반으로 움직이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ETF와는 동일한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췄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참 가장 좀 많이 팔렸던 그레이스케일 신탁하고도 네, 좀 네. 다른 거죠? 그레이스케일 신탁은 그냥 순수하게 신탁 상품으로 운영이 됐었고 네. 작년 말에 이제 이걸 선물 ETF로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까 앞서 이제 윤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블록록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네. 내부적으로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 측면에서도 네. 이 크립토 쪽에 디지털 자산 쪽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장해 달라는 요구들이 아마 그동안 계속되어 왔을 것으로 보고요. 네. 뭐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SEC의 활동들하고 겹쳐 있긴 한데 네. 블랙록 입장에서는 준비를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상품들을 살펴봤을 때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나중에 이제 환매라는 조건들도 들어 있어서 거래 기간들을 이제 조금 이제 ETF처럼 충분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신탁을 이제 커스터디라고 하는 수탁사를 지정해야 되는데 네. 공교롭게도 또 SEC에서 제소한 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쪽에 수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미국 시장 입장에서 보면 코인베이스가 상장사이고 네.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니까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 이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그 비트코인에 대한 보관 자체는 또 뉴욕 멜론 은행에 맡기는 것으로 네. 이렇게 잘 분산이 돼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비트와이즈라는 곳에서 작년 22년 6월달에 현물 ETF,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을 때 SEC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감시 공유 체제가 적당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 시장 조작에 대한 보호 방안이 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요거 잠깐 제가 네.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네네. 이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말 많이 신청이 됐었잖아요. 네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회사도 꽤 꾸준히 꽤 큰 회사인데 피델리티도 작년 맞습니다. 초에 맞습니다. 거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비트코인은 시장 조작의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를 허가해주면 큰일 난다. 이게 SEC의 지금까지 입장이었거든요. 이제 블랙록은 이 입장을 넘어서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 관련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곳이 그레이스케일, 바넥, 위즈덤 트리, 말씀하신 피델리티, 네. 21 쉐어스, 아크 인베스트 등이 많이 있는데 네. 다 반려가 됐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요 부분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보완했냐라고 하면 시장 조작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거래소 간의 감시 공유 계약이라는 부분들을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감시 공유 계약이 되게 되면 시장 거래 활동, 청산 내역, 네. 고객 식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시장 조작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블록록이 최근에 이제 이번에 신청했던 비트코인 ETF에 좀 달라진 점 또는 이제 SEC의 반려 조건들을 보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 요 이제 신청한 상품에서는 15초마다 비트코인 가격을 갱신해서 이런 급격한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으로도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하면 네네. 예, 블랙록이 상품을 출시를 한 것이고 네. 요것을 수탁해 주는 곳은 코인베이스인 것이고 또 운영사는 또 이제 플랫폼 현물 거래 운영은 또 다른 회사가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네. 보기에는 요 세 가지 회사가 15초마다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 체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큰 이 비트코인 크립토 업계에 지금까지 없었던 굉장히 큰 인덱스 개념의 어떤 그런 개념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동안 이제 SEC에서 우려도 했었고 네. 뭐 가격 변동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한 부분들을 이제 블록록이 잘 준비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최대 자산 운용사가 이제 블록체인 현물 ETF의 상품을 신청했다는 이 소식 자체가 네. 이렇게 되면 블랙록 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이제 10조 달러인데 그중에 일부만 네. 현물을 구매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우리 자산 운용사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제 기관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기관이 현물 ETF를 사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수요가 창출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 왜
그 ETF 현물 ETF 출시가 비트코인 가격의 호재인지 맞습니다. 이를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네. 시장에 없던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개인의 수요보다는 훨씬 큰 자금력이 운용되고 자산 운용사들은 이걸 트레이딩 개념보다는 네. 좀 중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조금 더 안정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량 자체는 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전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궁금해지는 것이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 그럼 통과되면 어디까지 오를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뭐 저희도 뭐 근거가 없지요 지금 이게 통과된 적이 없는 상품 아닙니까? 대략 뭐 한번 이렇게 예측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록 ETF가 네. 통과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최고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전고점을 돌파할 네, 것이다.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교수님께서는? 예, 고란 기자님 스타일로 물어보시네요. 아, 그거는 좀 이따가 또 물어볼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고점 현재 당연히 그건 큰 호재인데 아까 네. SEC랑 그 약간 갈등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봤을 때 저는 아마 30% 정도 연내에 올라갈 수 있는 여기가 있지 않을까. 30% 현재에서 30% 정도요. 그럼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26,000달러라고 치면 한 34,000달러 네.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요 재료로. 예, 요거 뭐 당연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정고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네. 아마 전 SEC가 약간 현재 구조 내에서는 또 뭔가 또 창가 방패처럼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로 좀 예상을 되게 약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뭐 제가 이제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쭤본 건데 전문가들 모셨으니까요. 투자는 본인의 책임, 예, 투자와 선택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사실 지난주에 쏟아졌던 악재가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연준발, 하나는 SEC발 두 개가 있고 호재는 이제 요 블랙록에서 나온 ETF 신청 하나인데 이 서로 호재와 악재가 서로 이렇게 상쇄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호재는 호재대로, 악재는 악재대로 따로따로 가는 모습인데 오늘도 좀 두 분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다음 주 내지는 뭐 길게 보면 한 2주 정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지금 가격은 한 26,500달러 선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업다운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할까요? 저는 안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업을 간략하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이 비트코인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SEC는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90일 사이에 네.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호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와이즈도 다시 또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신청들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소재들은 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소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 국면이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잇따라 들어가는 신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아마 통과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통과는 바로 안 되더라도 네, 어쨌든 네, 분위기는 네. 좋아질 것이다. 네, 네, 네. 네. 짧게. 예, 저도 기관 투자자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숨어있던 내재돼 있던 에너지들이 폭발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